다음 영상 볼까요? 네, 다음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한테 그만 다가오세요, 네입니다. 뭐지? 이 사람들 사이에도 너무 가까이 있으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네. 있잖아요. 이 차량들 같은 경우는 더 가까이 오면 사고가 되겠죠. 네. 한번 영상으로 보시죠. 네, 뒤에 앞에 차량이 갑자기 뒤로 이렇게 후진을 합니다. 그만. 갑자기 이렇게 후진하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운전자는 깜짝 놀라서 뒤로 후진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고를 대비하죠. 근데 또 쫓아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쫓아와요. 또 한 번 이렇게 경적으로 울리고 거리를 또 둡니다. 왜 저러지? 그런데 지금 또 와요? 보시면 또 오게 됩니다. 또 옵니다. 왜 갑자기. 저래? 왜 그래? 벌써 3번이나 이 후진하는 앞차인데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급발진 하더니 어머머.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희한하네. 합니다. 초보 운전자는 아닌 것 같고 왜 무슨 보복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앞차가 자꾸 후진을 계속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운전 미숙이었으려나?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세 번이나 그래가지고. 아니 그러면 뒤에서 클락션 막 울리고 막 이렇게 당황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양철이 뒤로 뭐였어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되게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이 보복 운전인지 초보 운전인지 아니면 음주 운전인지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신 것처럼 앞차가 갑자기 현장을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 운전자도 얘기를 듣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그 운전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 앞차가 움직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영상을 제보해준 이 운전자는 이 앞차와 함께 뭔가 실랑이가 있었거나 그런 게 그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없잖아. 보복 운전이라는 가능성은 작다고 말을 했고요. 또 클락션 울려서 그리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또 앞차가 이 계속 거리를 좀 뒀었던 걸 보면 초보 운전의 어떤 실수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앞차가 막 후진을 해. 그래서 뒤로 가다가 뒷차랑 부딪혔어. 사고가 났어. 그럼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블랙박스가 있어서 다행인데 여러분 생각해 블랙박스가 없는 시절에는 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오히려 저 앞차가 큰 소리를 쳐요. 네. 뒤에서 부딪힌 거 아니냐? 맞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블랙박스 CCTV가 꼭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사고가 나면은 이제 뭐 100대 0은 없었고 뭐 9대 1이라든지 뭐 8대 1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 블랙박스 덕분에 이제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는 뭐 누가 봐도 앞차가 후진한 차가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100대 0으로 이제 뒷차는 이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문제는 블랙박스 같은 증거를 꼭 먼저 확보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본인도 이제 신호 위반이라든지 뭐 과속이라든지 이런 잘못을 하지 않아야만 이제 본인이 면책되니까 그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거리 두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앞차가 이제 좀 천천히 가거나 뭐 이러면요. 뒤에서 쫙 따라붙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 상당히 불안합니다. 압박하는 거죠. 예, 이저 거리 두기. 사람들도 약간 좀 이렇게 너무 붙으면 좀. 부끄러워요. 예, 다음 영상은요. 네, 마지막 영상은요. 운전자에게 몸 날리더니 폭행까지입니다. 아이고, 이 멀쩡히 운전하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차에게 달려들고 또 운전자를 폭행한다면 굉장히 놀랄 테죠. 아유, 무섭죠. 한번 영상부터 보시죠. 저 앞에 차량입니다. 갑자기 지금 보시면 날라차기 했어. 날라차기 하면서 달려들죠. 어머. 차 위에 올라갑니다. 어머. 지금 보면은 이 의문의 남자가 다른 차량한테 몸을 날리는 게 보이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이제는 이 아이고. 보고 있던 이 오토바이 운전자한테까지 뭐야? 그대로 돌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0초가량 폭행을 한 뒤에 어머. 그대로 달아났다고 아, 합니다. 뭐야. 몸을 날리는 게 높이뛰기 하는 선수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를 확 날렸어.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폭행까지 했어요. 그러니까요. 안타깝게도 이 가해자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신고한 운전자에 따르면요. 네. 이 경찰한테 듣기로는 이 가해자가 이런 비슷한 사건에 더 연루됐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해당 사건도 이 광역범죄 수사대인 광수대에서 사건을 넘겨받아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수범이네. 이거 완전 날벼락이잖아요. 이런 일을 어떻게 예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사후 처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증거를 남기는 거죠. 지금 저 보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이 남아 있으니까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차량 탑승 중에 저런 상황 맞닥뜨린다고 하면 절대 내려서 대응하지 마시고 차문 잠그고 안에서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 돼요. 그리고 블랙박스 소리 녹음되도록 해서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아니면 휴대폰으로 이 영상 같은 거 찍어가지고 나중에 피해를 보상을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피해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는
남기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참 궁금한데요. 보험 사기 목적으로 저렇게 달려드는 그 경우도 있거든요. 자해공갈단들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일부러 사고를 유발하고 다치거나 아니면 다친 척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현장에서 합의금 같은 거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보통 이런 사고 맞닥뜨리게 되면 운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중에 사고 처리 과정도 복잡하고 그리고 뭐 보험 요율도 올라가고 이래저래 불편해지니까 현장에서 합의금 주고 그냥 끝내는 경우들 많은데요. 보험 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경찰에 신고하시고 보험 처리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